예, 위치와 영역에서 시험 나올 만한 몇 가지를 더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다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치를 봤을 때 여기 중간에는 날짜 변경선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준 표준경선은 동경 135도다, 그죠? 동경 135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치는 132도와 124도 사이에 위치하죠. 이렇게 봤을 때 시험에 나올 때,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같으면, A 지점인 뉴질랜드 같으면 우리나라보다 태양이 일출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일출 시각이 더 우리나라보다 동쪽이니까 빠르겠죠. 빠르다. 뉴질랜드가 빠르다. 그 다음에 또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나라와의 대척점은 오스트레일리아다. 이렇게 하면 우리 대척점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 알겠죠. 그런데 이제 한반도와 우리나라와 호주는 계절만 반대죠. 그래, 계절이 반대다 하는 거, 그거 알아둬야 됩니다. 수능 문제에 요번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근데 낮과 밤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혼동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낮과 밤은 똑같고 계절이 정반대다 하는 거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은 9시간 우리나라보다 늦죠. 그러니까 영국 시간을 구할 때는 우리나라 시간에서 빼주면 되고, 영국 현지 시간에서 우리나라 시간을 구할 때는 9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런 개념 역시 알아두고, 그 다음에 C 지점을 해봅니다. C 지점은 바로 우리나라와 요거는 B고, 요 C라고 했을 때 C 지점은 우리나라와 계절과 그 다음에 또 주야, 낮과 밤이 정반대라고 하는 것을 알아둬야 되죠. 그러니까 호주는 계절만 반대이고 낮과 밤은 똑같습니다. 그걸 혼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척점이죠. 물론 브라질이 있는 쪽은 우리나라의 정반대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절이나 낮과 밤이 반대다 하는 이런 개념을 좀 눈여겨보시고, 우리나라의 위치와 그 다음에 수리적 위치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각 나라별 일출 시각, 계절, 그 다음에 낮과 밤, 요 개념을 좀 더 확인을 해가지고 잘 알아둬야지만 이번 시험에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역에서는 우리가 영토, 영해, 영공이죠. 그리고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그러니까 남북한 전체를 영토라고 되어 있죠, 헌법에. 그 다음에 황남해안은 직선, 동해안 울릉도, 제주도, 그 다음에 독도는 동상기선. 이 기선을 정할 때는 최저조위선, 가장 물이 설물 때, 가장 빠졌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무해 통항권이 있다. 그러니까 군함이나 비상업용 전부 선박 같은 경우에는 영해 내나 내수를 통과할 수가 없겠죠. 이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되고 미리 고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지는 영해로부터 200해리 나가는 거죠. 1해리는 1852m입니다. 1852m. 그리고 약 1.8km 정도 되니까 360km가 되겠죠, 대략. 이지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이다. 이것을 지도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지난 시간 일단은 강의할 때 우리가 영해를 벗어난 요게 영해입니다. 영해인데, 그리고 요게 육지고 요게 내수입니다. 내수.
요 바다가 내수라고 했을 때 요게 내수입니다. 예. 그래 통상기선에서 인접해 있는 요 바다는 내수고 그 다음에 12해리까지는 영해인데 영해를 벗어나면 과거에는 이걸 공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 서로 나라들끼리 이 기선에서부터 200해리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이죠. 그리고 공해는 주인이 없는 바다를 공해라고 했지만 이지가 개념이 지금은 딱 정립이 되면서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1단원에서 할 때는 우리가 A 지점을 여기 A 지점 있죠. 여기 A 지점을 공해라고 했는데 공해는 아니고 여기는 우리 한국 측 이지만 해당이 되죠. 예. 그러니까 A 지역에는 일본어 선이나 중국 배나 그 다음에 러시아 배가 어로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이런 데는 우리나라의 어로 활동, 뭐 인공섬을 설치한다든가 해양 조사는 우리나라만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B 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B 지점은 어딘가 하면 내수 지역입니다. 내수 지역. 여기는 내수라고 하죠. B 지점. 그러니까 B 지점은 내수인데 이 내수 지역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간척 사업을 했다. 이럴 경우에 이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내수 지역은 좀 면적이 줄어들겠지만 영해는 아무 상관이 없죠. 왜? 최외곽 도서인 직선기선에서 12헬이 나가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직선기선이죠. 직선기선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섬만 반도가 이렇게 많은 최외곽 도서가 있는 이런 해역인 경우에는 직선기선에서 12회를 나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가 우리 C라고 해봅시다. C. 자, C 지역은 영해죠. 영해에 외국 군함이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래, 그걸 알아둬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요 D 지역은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 D 지역은 우리나라의 한국 측 D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위치를 우리가 수정해 가지고 남해 바다의 D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한국 측 EEZ가 되겠죠. 한국 측 EEZ 같으면 외국 군함이나 뭐 비상업용 선박 같은 경우에는 다 지나다닐 수가 있다 하는 점, 그 점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 여기는 영해 바깥이기 때문에 외국 군함이나 뭐 비상업용 선박일 경우에는 다 지나갈 수가 있다 하는 거, 그런 어떤 점을 좀 알아둬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요 그림을 봐둬야 되겠죠. 일단은 처음에 설명할 때는 선생님이 요 그림을 내놓지를 않았는데, 이 공해 개념을 확실하게, 또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시험에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영토 위에 영공이고 영해 위에도 영공입니다. 그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죠. 12해리까지. 그래, 요까지죠. 12해리까지가 영해고, 그 다음에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죠. 200해리. 200해리까지가 바로 배타적 경제수역이죠. 요게 EEZ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수 EEZ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88해리가 순수 배타적 경제수역이죠. 그리고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벗어난 정말 경제적인 권한도 연안국이 가지지 않는 이 주인이 없는 바다를 우리가 공해라고 합니다. 공해.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는 경제적인 권한을 연안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까지는 권한이 있는 바다죠. 그래, 권한이 없는 바다인 이 EEZ의 바깥에는 우리가 공해라고 합니다. 공해. 그러니까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인 188일이 그 위에는 외국 군함이나 뭐 비상업용 선박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지나다닐 수가 있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을 보면 A 지역이 어딥니까? A 지역. A 지역을 우리가 간도라고 하죠. 간도. 두만강 북쪽에 우리가 북간도라고 하죠. 아직도 우리 조선족이 살고 있고, 여기는 이 조선족이 일제강점기에 가가지고 이 척박한 토지를 개간해서 벼농사까지도 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알아둬야 되겠죠. 간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해죽 하는 거는 여기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블라디보스토크 있는 그 해안가를 우리가 연해주라고 해서 거기도 우리 조선족들이 일제강점기 때 거기까지 이렇게 진출해 가지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요 B가 이여도입니다. 이여도. 이여도는 영토가 아니고 수중 암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만약에 영토이면 암초가 아니고 물 바깥으로 나왔는 섬이면 이 섬에서 다시 우리가 통상기선으로 12해리 나가야 되겠죠. 그래,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중 암초라는 점, 그래, 해양종합과학기지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제주도 남쪽의 요 마라도는 우리 천년보호구역이죠. 독도와 함께 천년보호구역이다 하는 거 알아두고 북이 33도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북이 33도 129도에 위치하는 그런 지역이 마라도가 되겠고, 마라도에서 140km 떨어져가 있지만 여기는 우리나라 한국척 EEZ입니다. 한국척 EEZ. 그래, 요것 때문에 중국이 자꾸 여기에다가 시비를 좀 걸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독도죠. 독도는 울릉도와 87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도인 경우에는 마라도와 함께 천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경 132, 북위 37에 위치하고 있다 하는 거 한 번 더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는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A 지점. A 지점 아까 해봤죠. 한국척 EEZ니까 우리나라 자원 탐사선이 탐사활동을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B는 외국 화물선이 항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에 보면 우리나라 영해 내죠. 그래, 우리나라 해군 함정이 항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외국 함정은 항해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 AC는 우리나라 어선이 AC 봅시다. A와 C는 우리나라 어선이 이제 한국척 배타적 경제수역이고, 여기는 영해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어선이 고기잡이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C는 우리나라 인공섬을 설치할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B가 영해 바깥에 있죠. 그리고 대마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행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C에는 외국이 인공섬을 설치한다. 외국이 우리나라 영해 내에 인공섬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래서 5번이 되고, 한 문제를 더 풀어보면 조금 그림을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선생님이 좀 찍어주겠습니다. 자, A는 내수입니다. 내수. B는 영해 위에 있는 직선기선 위에 있는 지점입니다. 요게 A, 요게 B. 그 다음에 C는 뭔가 하면 C는 직선기선입니다. 요 C는 직선기선. 섬을 잇는 직선기선입니다. 요 직선기선에서 12L이 나가 있죠. 요 붉은 선이 바로 영해죠. 영해. 그 다음에 D가 바로 영해선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영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빨간 선이 요게 영해입니다. 자, 이랬을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A는 간척 사업을 해도 면적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건 내수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간척 사업을 하면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영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수는 면적이 좁아지지만 영해는 최외곽 도수에서 12헬이 나가가지고 이루어지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B의 외국 군함이 항해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래,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C선은 직선기선이죠. 요거는 최외곽 도수를 연결한 직선기선이죠. 통상기선에서니까 틀렸고. D선은 영해죠. 영해는 해안선에서 12해리를 적용한 통상기선이다. 요거는 제주도에서 12해리 나왔는 통상기선이죠. 통상기선이다. 여기는 직선기선이지만 여기는 제주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통상기선이다. 요 부분은 요거 맞죠? 4번 맞고. 그 다음에 5번 E는 마지막으로 E는 어딘가 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E는 3L이죠. 근데 3L인데 여기는 통상기선에서 3L이가 아니고 직선기선입니다. 부산 앞바다에 여러 개의 섬이 있죠. 그 섬에서부터 3L이니까 요거는 직선기선에서 3L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죠. 그래, 옳은 것이니까 4번까지. 자, 이렇게 영역에서 문제를 상당히 응용해가지고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거. 이런 점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파이널 테스트나 이런 데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적응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법조문에 의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교과서나 수특에 요 영해에 대한 거는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최저조위선, 그 다음 무해통항권, 그 다음에 영해, 직선기선, 통상기선 이런 개념들과 이지의 개념들을 확실하게 좀 정립해서 그걸 응용해서 나왔을 때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